자, 알켄의 논문 반응 예시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X2 첨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 보시다시피 시스 형태의 알켄에다가 X2를 첨가하는 거고요. 밑에 HOAC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아세트산 용매입니다. 이거는 반응에 특별한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X2가 요 파이 결합에 첨가가 돼서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삼각형 고리구조 중간체를 거쳐가죠. 그래서 이때 얻어지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일단 BR이 이렇게 삼각형 고리구조를 형성한 다음에 페닐기하고 옆에 메틸기가 입체 배열을 같은 방향으로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 용해간에 있는 다른 BR-하나가 이 자리든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럼 두 개의 생성물이 얻어질 텐데, 페닐기가 이렇게 있고요. 돌출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이 자리로 BR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반대쪽에 이제 또 BR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돌출 방향의 CH3. 그래서 여기 입체 배열을 보시면 BR이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되죠. 그러면 여기 S 배열, 이 자리도 1번, 2번, 3번에서 S 배열. SS 배열이나 거울상 이성질체인 RR 배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BR이 이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페닐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자리에 BR이 붙어 있고, 그 옆에 BR, 여기로 CH3. 지금 제가 입체 배열을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좀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RR 배열 가진 이 거울상 이성체 두 가지가 라세미 혼합물로 주생성물로 나오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입체 배열이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100%다 이쪽으로만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 이쪽은 R 배열이고요. 1, 2, 3에서 R 배열, 여기는 1, 2, 3에서 S 배열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고리 구조를 형성해서 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여기가 그냥 일반적인 벤젠 고리가 아니라 이런 알킬 그룹이었다면은 이 자리가 완벽한 삼각형 고리 구조를 거쳐가니까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만 나오고, 이건 안 생겨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벤젠고리이기 때문에, 벤젠고리가 파이 결합을 갖고 있는 화합물이죠. 이렇게. 그래서 파이 결합이 공명으로 여기가 잠시 끊어졌다가 이 자리로 BR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좀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술지예요. 잭스, 그러면 이제 Journal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그래서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논문 학술지 중에서는 유기화학 쪽에서는 여기가 제일 유명한 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주생성물은 요겁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안티어디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게 주생성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반응을 보시면요. BR2를 넣고요. ET2O 이렇게 썼는데, ET2O는 뭐 역시 용매입니다. 다이에틸 이더라고 하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무극성 용매고요. CCl4 역시도 무극성 용매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용매. 그럼 BR2만 첨가시킨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BR2가 첨가돼야 될 텐데, 보시다시피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고리를 기준으로 보세요. 옆에 뭐 이상하게 복잡한 게 많은 게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이 일어나는 사이트만 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육각형 고리에 파이 결합이 있으니까 여긴 평면인데, 그 바로 이웃 자리에 뭔가 덩치가 큰 게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고리가 있는 방향보다는 반대쪽으로 BR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BR 플러스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될 거고요. 이때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터셔리 뷰틸기 같은 입체장애가 무지 큰 치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안티어디션의 경우 사이클로헥세인에서 무조건 엑시얼 방향으로만 첨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쿼터리얼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이 자리로 뭐 BR2 첨가 반응 이런 거 했다 그러면은 생성물의 구조는 여기에 터셔리 뷰틸기가 붙어 있고요. 그 옆자리에 이렇게 BR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자리에 BR이 붙어 있는 이런 생성물들로만 얻어집니다. 이래야지만 이게 안티어디션이란 얘기예요. 안티어디션. 안티어디션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사이클로헥세인의 최후 폼에서 엑시얼하고 엑시얼 방향으로만 첨가가 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거를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터셔리 뷰틸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터셔리 뷰틸보다 더 큰 구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에 BR이 양쪽으로 붙는 방향은 이 자리에 쐐기로 BR이 붙어 있고 여기에 점선에 BR이 붙어 있는 이 생성물이 이 1단계에서 얻어질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과정에 DBU 이런 걸 썼죠. DBU는 뭐 알키랄라이드 파트에서도 소개했다시피 E2 제거를 위해서 거의 나온 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BR하고 함께 제거 가능한 수소는 이 옆자리에 있는 점선 방향의 요 수소,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선이니까 이 옆에 있는 쐐기 방향의 수소, 이것들만 제거가 가능해요. 이렇게 제거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에 이중결합, 여기에 이중결합 두 개가 생겼구나. 아, 그러니까 안티 첨가 후에 두 번째 과정에 안티 제거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티 첨가고요. 이 두 번째는 안티 제거다.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 두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입체 배열을 좀 눈여겨서 잘 봐두셔야 되는 건데요. NBS를 넣었죠. NBS는 뭐 이런 경우에 그냥 BR 플러스 친전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BR 플러스. 그럼 이 이중결합에 BR 플러스가 붙게 되는데 이 나머지 또 복잡한 구조들이 막 있죠. 이런 복잡한 구조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 BR 플러스하고 반응을 하는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기에 이중결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한쪽에는 페닐기가 있고요. 한쪽에는 덩치가 큰 알킬기가 붙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BR이 붙었다라고 한다면은 BR 플러스가 붙었을 때 이때 생성물은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이렇게 BR이 삼각고리를 형성해 버리면은 한쪽에 알킬기는 점선일 때 나머지 페닐기가 돌출인 이런 경우나 아니면 거꾸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BR이 플러스 전을 띄고 있으면은 여기가 알킬기가 돌출이면 페닐기가 점선인 이런 두 가지 형태로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같은 분자 내에 있는 OH가 이제 여기 페닐기의 바로 옆에 여기가 벤질 자리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앞에서 이 앞에 반응에서 소개했다시피 벤젠고리가 붙어 있는 쪽이 끊어져 나갈 확률이 좀 있어요. 이게 벤젠고리가 공명 비슷하게 해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벤젠고리 옆쪽으로 여기 분자 내에 있는 OH가 쑥 고리 구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닐기가 붙어 있는 이 자리로 이렇게 결합을 끊고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죠. 주로 위치 선택성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양쪽 다 알킬기였으면 이쪽 저쪽 아무데나 가겠지만 주로 이 방향이 끊어지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끊어지기 쉬운 것도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마찬가지예요. BR이 이렇게 붙어 있고 양쪽 탄소에 붙어 있는데 한쪽에는 그냥 알킬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옆에는 이중결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BR이 시그마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여기 시그마 스타, 여기 시그마 스타에 델타 플러스가 크게 발생했어요. 근데 이 알킬기는 어차피 시그마 결합들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전자가 이렇게 전자 간 반발을 이용해서 저쪽으로 전자를 몰아주는 형태로 여기에 전자가 나타날 확률을 좀 감소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전자가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할 때 이쪽에서 반발이 생기니까 조금 밀리는 건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아시다시피 파이스타가 이렇게 있어요. 파이스타. 그럼 파이 전자는 더욱더 쉽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 시그마 전자가 이 방향으로 넘어오려고 할 때는 파이 전자가 여기 근처까지 이미 운동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반발이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서는 그냥 알킬기가 있는 쪽보다는 파이결합이나 이런 벤젠고리 같은 것들이 있는 쪽이 끊어져 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겠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반응이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지우고요. 지우고 이제 또 위치 선택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나머지 이제 반응이 그 다음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러면 분자 내에 존재하는 저 OH 알코올 작용기가 이번엔 다 페닐기 있는 쪽으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저 구조를 다 그리기 불편하니까 이 구조를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얻어진 거, 여기서 얻어진 걸 각각 생각해 보시면은 알킬기가 점선 방향에 있고 여기로 BR이 붙어 있을 거고요. 그 옆자리에는 페닐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자리로 OH가 들어와서 O만 남았겠죠. H는 디프로토네이션. 그리고 이게 고리 구조를 형성할 겁니다.
자, 그럼 입체 배열은 일단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입체 배열부터 먼저 확인해 보죠. BR이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1, 2, 3 여기는 S배열이고요. 이 자리는 산소가 1번일 거고요. 이거 2번, 여기가 3번이겠네요. 1, 2, 3 여기는 R배열이죠. 한쪽은 S배열, 한쪽은 R배열인 것만 얻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한쪽에는 알킬기, 이쪽에 BR이 붙어 있을 것이고 그 옆자리로 O가 들어와 있을 거고요. 고리구조 형성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점선이네요. 페닐기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 1, 2, 3 여기는 R배열, 여기는 1, 2, 3 S배열이네요. 따라서 한쪽은 S, 한쪽은 R, 한쪽은 R, 한쪽은 S 이렇게 R, S가 서로 하나씩 있는 구조만이 얻어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세요. BR이 붙어 있는 자리부터 보시면요. 1번, 2번, 3번에서 R배열이고요. 여기는 1, 2, 3에서 S배열이죠. 정확하게 맞네요. 요 구조만 나오지 여기도 쐐기, 여기도 쐐기 이런 건 나오지 않고요. 여기 점선, 여기 점선인 거 이런 것도 나오진 않던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점선이면 여기 쐐기, 여기가 쐐기면 여기가 점선인 거. 항상 정해져 있는 입체 배열들만이 생성물로 얻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반응을 또 보시게 되면요. 이 밑에 반응은 역시 NBS를 넣습니다. NBS는 일단 여기 1번 파이 결합하고 2번 파이 결합. 파이 결합이 두 군데 있으니까 둘 중에 어디에 먼저 결합을 하게 될 것인가, 삼각고리를 어디서 먼저 만들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NBS가 붙는 자리는 여기나 사실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전자밀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치환, 이 자리에도 이치환이고 여기도 이치환이죠.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NBS가 붙었을 때 여기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찌됐든 여기는 메틸기가 붙어 있고요.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CO2ET가 있죠. CO2ET는 이런 COOH, 카복실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메틸기보다는 어쨌든 산소들에 의한 유도 효과가 2번 쪽에 조금 더 강하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1번 자리에 먼저 BR이 붙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칠각형 고리는 이렇게 놔두시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컨주게이티드 다이엔이죠. 컨주게이티드 다이엔에서는 삼각고리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원투 첨가, 원포 첨가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럼 BR 플러스가 먼저 여기에 첨가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칠각형 고리 구조에 양전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삼각고리가 아니라 양전하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는 COOH가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공명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공명을 할 수 있으니까 원포 첨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중결합이 여기 들어갔을 거고 여기에 BR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COOH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양전하가 발생한 건데, 여기에서 이 옆에 자리에 있는 수소가 탄소양이온 재배를 일으키는 속도보다 오히려 이 산소가 원래부터 이렇게 공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델타 마이너스가 띄어져 있어요. 카복실기는 항상 CO 이중결합이 있으면요, H가 붙어 있는 요 산소보다 공명을 받고 있는 이중결합에 있는 산소가 더 전자밀도가 높은 것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산소가 전자쌍을 이렇게 제공해 버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대로 끝나서 보니까 입체 배열이 딱 이렇게 나왔네요. 왜냐하면은 칠각형 고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 옆에 CO 이중결합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럼 여기 옆에 탄소양이온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얘가 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래쪽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시그마 결합과 새로 생기던 시그마 결합은 항상 시스 배열이 주생성물이겠구나. 그래서 여기 시스 배열이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 오각형 고리 구조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원포 어디션의 일종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또 유도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점선의 이 입체 배열은 굳이 이런 걸 물어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로 낼 만한 수준의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옆에 이게 메틸기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입체 장애가 아래쪽에서 걸릴 것 같은데 왜 얘도 아래쪽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거는 여기서는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칠각골이라서요. 정확하게 입체 장애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애매하게 뒤틀려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뭐 그 점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요 생성물에서 이 오른쪽에 오각형 고리 구조가 왜 이런 시스 배열로 얻어지게 됐는가,
왜 이런 생성물이 나오는가 하는 것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MBS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입체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기 딱 좋아하는 스타일들, 그것들 위주로 지금 제가 논문을 찾아서 넣어놓은 건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다른 자리 필요 없고요. 이쪽에 있는 요런 치환기들은 반응하고 무관하니까 요거를 보세요. 여기 이중결합. 그러면 이중결합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는 메틸기, 한쪽에도 메틸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런 알킬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화합물에다가 NBS를 넣는 거예요. 아까보다 이제 그 입체 배열이 하나가 더 업그레이드 됐죠. 아까는 페닐기 하나, 메틸기 하나 있었지만 이제는 3치환이에요. 입체 배열을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BR이 근데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BR이 삼각형 고리를 형성하게 되면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메틸기와 메틸기는 같은 방향에 있어야 돼요. 점선 방향에 이런 알킬기가 있겠네요. 요 구조만 나옵니다. 자, 여기는 수소가 있는 거고요. 이 자리에 수소가 있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분자내 아까 OH처럼 여기에는 또 카복실기가 있죠. 카복실기가 이번에 이 자리로 쏙 들어가는 거죠. 아, 이 자리가 아니네요.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만들어지는 구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조가 고리를 형성할 때 분자내 반응은 항상 완벽하게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분자내 반응들은 어찌됐든 충돌하기 쉬운 지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여기에 CO 더블 본드가 있고요. 여기 OH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산소든 이산소든 이탄소로부터 위치는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칠각형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앞쪽에서 분자내 반응으로 고리화가 될 때 그나마 제일 쉬운 게 이제 오각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이 육각형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육각고리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O 이중결합이 바로 옆에 있으면 앞에 문제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CO 이중결합 옆자리가 고리가 열리는 게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마이드 구조예요. 아마이드 구조는 CO 이중결합이 여기서 전자를 땡기는 것보다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공명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서요. 이 아마이드 구조는 그냥 일반적인 알킬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양쪽이 비슷한 거고, 그냥 육각고리가 더 충돌하기 쉬우니까 여기로 반응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버리겠죠. 그럼 생성물이 알킬기는 점선에 있고 메틸기가 위로 올라와 있고요. 여기로 산소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BR이 있을 거고, 여기에 메틸기가 있겠네요. 입체 배열을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여기가 1번, 2번, 여기가 알킬기가 3번이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S처럼 보이지만 여긴 R 배열이고요. 이 자리는 BR이 있고 여기 산소가 있고 여기 있으니까 여긴 S 배열이죠. 이것도 뭐 공교롭게도 한쪽은 R, 한쪽은 S 배열인 것들만 주생성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플러스 거울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한쪽은 R, 한쪽은 S여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1번, 2번, 여기가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1, 2, 3. 여기는 R처럼 보이지만 이게 돌출 방향이니까 여기는 S배열이네요. 자, 그 다음에 1, 2, 3 해서 여기는 R배열이죠. 맞네요. 동그라미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메틸기들을, 이 두 개의 메틸기들을 입체 배열을 교묘히 바꿔가지고 문제화시키기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차원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 밑에 반응도 한번 보시죠. NBS를 넣었어요. NBS는 뭐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BR 플러스 삼각고리 요걸 만들겠네요. 근데 그 다음에 프로파질 알코올이라는 게 나왔어요. 프로파질 알코올은 삼중결합의 끝에 CH2가 있고 여기에 OH가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프로파질 알코올이에요. 프로파질 알코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중결합의 바로 옆자리, 이 자리를 알릴 자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알릴 자리처럼 아주 유명한 자리가 바로 또 요런 자리예요. 이 자리가 프로파질 위치예요. 프로파질. 이게 이제 관용명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근데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알릴이 주로 나오고 프로파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뭐 어쨌든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서 소개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에 첫 번째 단계는 BR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그 점선 방향에 여기에 O 삼중결합 이런 게 들어와 있겠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이 그거예요. 이 화합물은 딱 그 화합물이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포타슘 터셔리 뷰톡사이드를 넣어주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포타슘 터셔리 뷰톡사이드가 여기에서 이 삼중결합의 위치를 조금 바꿔버립니다. 여기 유도 효과가 발생하고 여기 파이스타 오비탈로 하이퍼 컨주게이션 하는 요 수소를 포타슘 터셔리 뷰톡사이드에서 나온 요 음이온이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요 파이스타 쪽으로 전자를 제공하면서 여기에 음전화가 걸리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말단 알카인이 이런 식으로 여기 Br이 붙어 있고 이 자리에 O가 붙어 있는데 이중결합이 알렌처럼 되겠죠. 여기에 음전화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면 HOTBU 이런 게 붙어 있을 때 음전화해서 수소를 또 뜯어내 버립니다. 그렇게 해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생성물, 이런 알렌 구조를 또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더 강염기를 또 넣어버리면요. 마저 여기에 있는 수소까지 뜯어내가지고 더 강한 염기가 있다. 만약에 NH2- 같은 강염기를 넣었다. 그럼 요걸 또 뜯어내고 전자를 주면서 이렇게 가져가게 해서 여기 수소가 또 붙어요. 그러면은 말단 알카인이 결국에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반응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Br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O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삼중결합이 생겨버리고 이렇게 말단 알카인이 내부 알카인으로 바뀌는 이런 스타일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여기서 다시 내부 말단 알카인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프로파질 위치의 수소는 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파이 전자가 양쪽 파이 스타를 생각해 보시면은 파이 전자가 이 방향으로 쏠려요. 그럼 전자를 덜 잡아당기죠. 많이 안 잡아당겨요. 산성도가 많이 높지 않죠. 이런 건 떼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평형이 이 두 반응 중에서는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겠구나 하고 예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또 이번에는 MBS 대신에 또 BR2가 또 나왔어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 CH2Cl2 이거는 다이클로로메테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또 용매예요. 이것도 용매로 보시면 되겠고 BR2를 넣어주는데 1번 파이결합, 2번 파이결합 두 군데의 파이결합이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이 둘 중에 어디에 먼저 BR이 결합할 것인가 이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1번 쪽은 여기서부터 이 이중결합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산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도 효과가 조금은 발생하고 있어요. 바로 옆자리가 아니니까 공명은 안 되고요. 자, 그에 비해서 2번 자리는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아직은 산소가 없어요. 여기 세 번째 산소가 있죠. 그러니까 유도 효과가 여기가 더 커요. 양쪽으로 산소가 이 파이결합에서 파이 전자를 당기는 건 아니지만 유도 효과로 시그마 전자를 당겨서 파이 전자의 인력이 좀 더 세지게 만드는 거죠. 유도 효과로 어떻게 파이결합의 반응성이 달라지게 하느냐 이걸 보시면요. 탄소하고 탄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어쨌든 파이결합은 이렇게 수직한 방향에 시그마 결합과 수직한 방향에 있지만 그 옆에 만약에 CH2가 있고 여기에 뭐 X 같은 게 붙어서 유도 효과로 시그마 전자를 당긴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CC 결합의 시그마 전자가 이 방향으로 치우치니까 여기에 전자밀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있는 시그마 전자 역시도 전자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도 유도 효과로 시그마 전자 밀도도 낮아집니다. 자, 이렇게 전자 밀도가 낮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파이 전자의 인력을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어쨌든 탄소 원자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전자들이 시그마 전자인데 시그마 전자가 일단 원자핵으로부터 평균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내각에 있는 거죠. 내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더 원자핵에 가까운 위치에 전자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전자밀도가 낮아졌어요. 전자밀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파이 전자에 대한 인력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중심 부위에 전자들이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둘러싸던 전자들이 부족해지죠. 부족해지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에 대한 인력이 세져요. 그래서 반응성이 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효과로 2번 자리가 먼저 반응하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r이 먼저 여기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 수소가 있는데요. 점선이죠. 이게 돌출이란 뜻이네요. 뭔가 알킬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Br은 여기 점선 방향에 입체 장애를 피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결합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하고 둘 중에 딱 보니까 생성물 구조를 보니까 이 산소가 여기에 있는 산소가 이 방향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자리로 들어가느냐면은 1, 2, 3, 4, 5 한마디로 분자 내에서 반응할 때는 오각형 고리가 비교적 더 빨리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육각형 고리죠. 그래서 오각형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겠구나. 뭐 구조를 본다면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 구조는 두 육각형 고리가 이렇게 거의 수직하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구조가 아닐까. 여기에 튀어나오는 산소가 이 자리에 이상하다. 이 자리에 이 결합은 좀 지우고요. 제가 위치를 잘못 지정했네요. 그래서 이 산소가 이 자리에 붙어버린 거고요. 아래쪽으로 Br이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반응을 또 보시면요. 여기도 앞에서 보신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시약 조합이 살짝 다르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서 생성물의 구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Tl2CO3라는 거하고 Br2를 넣었어요. 여기서 Tl2가 뭐냐? 탈륨 뭐 이런 건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금속이니까 양이온으로 떨어져 나갈 거고 CO3가 중요하죠. CO3는 E-입니다. 이 정도면은 CO3 E- 정도면은 거의 OH- 정도의 염기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염기성이에요. 이거는 엇비슷한 염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염기성을 띠고 있다면 여기 카복실산에 있는 음전하를 얘가 뜯어버리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출발 물질이 위에 있는 반응은 일단 Br이 삼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한 다음에 염기에 의해서 그 옆자리에 O-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응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그런 게 없죠. DMF라고 하는 용매만 썼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반응은 중간체가 이렇게 해서 여기 CO, OH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자리에는 이 자리에는 Br 플러스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 이걸 봐야 되는데 생성물을 보시면 이제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이 산소는 이 자리를 때리는 거고요. 여기 이 산소는 여기에 있는 이 산소는 희한하게도 여기를 때립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사각형 고리죠. 분자내 반응으로 사각형 고리는 여간에선 잘 안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는 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왜 쟤는 위에 있는 거는 오각형 고리가 만들어졌고 밑에 있는 건 왜 사각형 고리가 만들어졌는가, 이제 그거를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Br이 반응을 주도하는 물질이라서요. Br 플러스가 이쪽 시그마 스타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 그거는 사실은 양쪽 탄소 차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Br이 붙어 있는 자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어쨌든 3차고요. 이 자리는 2차란 말이죠. 그래서 분자 간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친액체 같은 경우에는 뭐 Br이 잡아당기는, Br이 반응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친전자성 반응이란 말이에요. 친전자체가 반응을 주도합니다. 그럼 3차의 시그마 스타가 더 델타 플러스가 크니까 거기로 끌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런 반응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자 내 반응이잖아요. 분자 내 반응이다 보니까 이 옆에 달려있는 O- 같은 것들이 이 자리에 충돌을 해야 돼요. 끌려가야 됩니다. 끌려가려고 하는데 고리 스트레인이 너무 크게 걸려요. 사각형 고리가 생성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도 또 어찌됐든 공명을 할 수 있는 음이온이긴 하지만 얘도 음전하를 띠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음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의 친핵성을 가지고 해요. 전자쌍 주계로서 작용할 확률이 또 높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로 끌려가기는 어렵고 여기는 충돌하기는 쉬워요. 이 자리가. 근데 잡아당기는 힘은 약해요. 여기가. 근데 얘는 계속 여기에 충돌을 해요. 그럼 여기서 반응하는 거예요. 얘가 약간의 음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친핵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달라요. 여기는 프로톤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얘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명을 해서 이렇게 이산소에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근데 그 마이너스는 여기서처럼 완전한 마이너스가 아니라 델타 마이너스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그러니까 얘는 약간의 적극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애고, 얘는 상당히 소극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작용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느리게라도 고리 스트레인이 매우 크지만 3차 쪽으로 모조리 끌려 들어가게 돼서 결국엔 이런 사각형 고리 구조를 형성했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넣어준 시약 조합에 따라서 맨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생성물의 구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뭐 I2가 나왔는데요. 뭐 뻔한 얘기죠. I2도 역시 안티 어디션이 일어났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 I2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CAN이라고 하는 걸 넣었는데 이거는 뭐 반응을 도와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복잡한 이름을 갖고 있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튼 I2하고 메탄올을 집어넣는 건데요. 안티 어디션이에요. 메탄올이 물처럼 용매로 작용해서 아이오딘이 먼저 이렇게 파이 전자를 빼앗아 가서 들어가면 이게 떨어져 나갔죠. 그럼 I-가 용매화돼 버려요. 그러면 I-는 더 이상 반응을 못 하게 되고 용매로 작용하고 있는 메탄올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티 어디션. 자, 그런 거고요. 그 밑에 거, 이 출발 물질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요게 출발 물질입니다. I2를 넣었을 때 여기에 뭐 이렇게 양쪽으로 안티 어디션 된다는 건 뭐 뻔한 얘기인데 이쪽 왼쪽 구조가 중요하죠. 아이오딘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1번 파이랍이건 2번 파이랍이건 동등하니까 아무데나 들어갔다라고 치고 여기서처럼 한다면은 2번 쪽으로 먼저 들어갔다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아이오딘이 걸쳐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때 I 플러스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반응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양쪽 시그마 스타를 비교해 봅시다. 근데 딱 보니까 여기는 차이가, 이 자리는 sp3 원성 탄소고요. 이 자리는 어쨌든 sp2 원성이네요. 그러면 sp3보다는 sp2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오딘이 똑같은 힘으로 전자를 당겨도 sp3가 더 많이 뺏겨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크고 메탄올이 들어가는 방향이 그래서 여기로밖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 선택성이 이렇게 나온 거죠. sp3에 메탄올이 붙어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셨던 반응들이랑 비슷한 게 또 나왔어요. I2를 넣었고요. I2를 넣어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I2가 이렇게 I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면은 이 자리 둘 중에 한 군데 아무데나 반응이 갈 텐데 1, 2, 3, 4, 5 오각형 고리가 아주 잘 만들어지죠. 오각이나 육각이나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대부분 오각형 고리겠네요. 더군다나 여기 NaHCO3라고 하는 약염기 HCO3- 이런 걸 넣었죠. 그럼 얘도 이 정도는 뜯어요. 요수소를 뜯어냅니다. 여기 중간체가 다 나왔죠. 그러면 오각형 고리가 잘 만들어지기도 하고 음전하까지 띄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로 들어가겠네요. 자, 따라서 이 생성물이 추생성물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요, 이거는 좀 복잡한 반응이긴 한데 여기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요게 바로 TMSCl이라고 하는 거하고 아주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실리콘에 메틸기가 3개 달라붙어 있고요. 그 옆으로 이탈기 이런 게 붙어 있으면요, 보호기로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뭔가가 친액체가 여기를 실리콘을 때리고 이탈기가 떨어져 버리게 해서 SN2 방식으로 트라이메틸 실릴기가 붙어버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리콘이다 보니까 결합 길이가 좀 길어요. 탄소보다 한 주기 아래쪽에 있는 원소가 실리콘이라서요. 그래서 이 결합은 또 다시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붙였다가 뭔가 반응을 진행시키고 나서 나중에 떼어내고 이럴 때 많이 쓰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 시약을. 여기엔 CL 붙어 있으면 TMSCl이라고 하고 여기는 OTF라고 하는 또 역시 좋은 이탈기를 붙여놨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이드 작용기가 있죠.
아마이 작용계 이렇게 공명을 주로 해서 이 자리가 델타 마이너스입니다. 전자쌍 주계는 산소 쪽이에요. 산소가 실리콘을 때려서 OTF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중간체로 일단 이런 게 잠시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긴 H가 NH2였었는데 디프로토네이션 시켜버렸고요. 그래가지고 HOTF 뭐 이런 상황으로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을 때 그 다음 과정에 여기에다가 I2 하고요. I2를 넣네요. THF는 용매니까. I2를 넣어버리면 I2가 이 자리에 붙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이오딘이 싹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OTMS라고 쓸게요. 이거는 트라이메틸 실릴. 그 다음에 여기 NH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I 플러스가 전자를 땡기니까 이 자리로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산소가 전자를 뺏기는 게 아니라 이 산소는 바로 옆에 있는 파이스타 쪽으로 공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소 쪽이 이번엔 델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질소가 들어가요. 이걸 만약에 그러면 이 실리콘 TMSCl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걸 안 쓰고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걸 넣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오딘이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여기 NH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공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를 주니까 이 산소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고리 내에 산소가 아니라 질소가 들어가 있는 구조. 질소가 고리를 형성했어요. 1, 2, 3, 4, 5.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구조가 고리 내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고리 구조 락톤 저걸 만들고 싶어서 이런 반응을 진행시켰나 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질소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옆에는 COW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TMS는 원래는 이렇게 TMS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 전화 띄었죠. 물만 부어주면 이제 물이 실리콘 뒤통수 쳐서 이걸 뜯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쉽게 생성물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 쪽으로 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약들을 사용한다라는 걸 또 역시 소개하기 위해서 잠시 반응을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카벤이 나오는데요. 카벤 중에서도 요거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다이클로로카벤이에요. 다이클로로카벤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클로로포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CHCl3예요. CHCl3. 이게 아까 제가 클로로포름 쓰려다가 이렇게 썼네요. 클로로포름이라고 합니다. 클로로포름. 개구리 마취할 때 많이 쓰던 그 시약이에요. 물론 이제 발암물질이라서 사람한테 쓰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클로로포름에다가 OH를 써서 CCl3-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다이클로로카벤 제법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CL 이렇게 돼 있으면 음전하를 가지고 CL이 떨어져 버리죠. 그렇게 해서 다이클로로카벤 여기엔 비어있는 피오비탈이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걸 이런 알켄에다가 반응시키면은 이렇게 사이클로프로페인 구조 CL 두 개가 붙어있는 사이클로프로페인 구조를 한 방에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구조에다 CCl2 이런 거 넣어버리면 된다. 그 얘기고요. 이 두 번째 반응은 사실 굳이 안 보셔도 되는 건데, 뭐 소개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전자쌍 여기 오각형 고리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옆에가 벤젠 고리일 때, 그러니까 여기에 파이결합이 이렇게 있고 오각형 고리가 있을 때 여기에 또 삼각형 고리까지 맞물려 있죠. 그럼 오각 고리도 스트레인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지만 여기 sp2인데다가 삼각형 고리 구조가 또 이렇게 바이사이클릭의 형태로 붙어 있으니까 이 결합선이 오각과 삼각의 고리 스트레인을 매우 크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약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기 쉽고요. 이게 끊어지면서 옆에 Cl 시그마 스타의 전자를 채워버리면 Cl이 하나 떨어지면서 이게 일단 이런 중간체를 거쳐가게 될 겁니다. 오각형 고리 구조가 있고요. 여기가 끊어졌으니까 지워서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자, 아무튼 오각형 고리처럼 처음에 오각형 고리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그려놔야 되는데 여기에 이중결합이 되고 이 자리에 CL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플러스가 생겼겠네요.
여기에 있는 전자쌍이 고스란히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긴 탄소 양이온. 자, 그러면 탄소 양이온 바로 옆자리에 보니까 다이메틸기가 있죠. 메틸음이온 쉬프트가 일어나겠네요. 메틸음이온 쉬프트가 일어나 버리면은 벤젠고리 옆에가 이렇게 육각형 고리가 되면서요. 이 자리에 탄소 양이온 생기고 여기에 CL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오른쪽에 있는 육각형 고리도 s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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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2 여기도 sp2고요. 여기만 sp3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수소가 제거돼 버려요. 방향족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납탈렌 여기 CL이 붙어 있고요. 여기 메틸기 붙어 있는 이런 나프탈렌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반응들도 소개를 하나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먼 스미스 반응이 나오는데요. CH2I2에다가 아연과 구리 이런 걸 넣어주게 되면은 거기서 카베노이드라고 하는 진전자체가 발생해서 이렇게 사이클로프로페인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 이미 수업 중에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이먼 스미스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이런 입체 선택성 같은 걸 하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듯이 아연하고 구리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이 반응이 대부분 그 사이먼 스미스 반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다이에틸 징크 요걸 사용하는 것도 구리하고 아연을 섞어서 사용하는 그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아연이 나온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카벤을 만들 때 아연의 역할은 바로 카베노이드라고 하는 4배의 착화합물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에는 뭐 아이오딘도 붙어 있고 COI도 붙어 있고 이중결합도 붙게 되고요. 여기 카벤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전이가 되면서 반응이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중결합의 바로 이유 자리, 다시 말해서 알릴 자리에 이런 식으로 산소나 질소 같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이런 작용기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저 비공유 전자쌍은 어찌됐든 아연이라고 하는 전이금속과 만났을 때 바로 리간드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각형 고리 구조가 이렇게 있을 때 카벤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O 벤질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리간드로 아연에 붙어 버려요. 그러면 여기 아연에 뭐 COI 뭐 이런 거 붙어 있고 여기에 뭐 I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 이 자리로 CH2 카벤이 있는데 카벤이 들어가는 방향이 요 산소가 뻗어 있는 방향 쪽으로 아예 산소하고 결합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이 값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거울상 초과량이죠. 거울상 초과량이 99% 이상이란 얘기는 100%라는 소리고요. 거의 전부 100%다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보시다시피 사이클로프로페인이 만들어진 배열이 요 산소가 붙어 있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거의 다 들어가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체 장애를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는 작용기가 알릴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먼 스미스 반응에서 좀 독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카벤을 응용한 반응들이 여기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요거는 CH2CL2가 아니라 C에 H 하나랑 메틸기 하나가 붙어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오딘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다이에틸 징크 같은 걸 사용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카베노이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냥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이클로헥센에다가 사이먼 스미스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사이클로프로페인만 그리면 되지만 여기에는 이 메틸기 하나가 수소 대신에 있으니까 여기다 메틸기 하나 붙여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메틸기가 안쪽으로 가느냐 바깥쪽으로 가느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응용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H 대신에 뭔가 다른 알킬기들이 붙어 있어도 이게 CH2로 되어 있으면 요거를 아연과 반응시키면 이런 사이먼 스미스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 또 역시
스타일렌 구조에다가 이런 걸 써가지고 사이먼 스미스 반응을 진행시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H2I2를 이런 다이에틸 징크를 이용해서 이 방향에다가 이렇게 사이먼 스미스 반응을 진행시킨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독특한 건데요. 이번에는 C에 H가 하나 있고요. Cl이 하나 붙어 있고요. 아이오딘이 붙어 있고요. 또 아이오딘이 붙어 있어요. 여기다가 아연을 넣었으면 사이먼 스미스 반응인데 여기는 아연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죠. 자, 여기엔 염기를 사용했어요. OH-를 넣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마치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거, 다이클로로카벤을 만들 때 사용하는 클로로포름하고 비슷해요. 대신에 이제 CL이 3개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는 CL이 하나에 아이오딘이 2개죠. 근데 아이오딘도 할로젠이라서 유도 효과가 굉장히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도 효과가 세니까 OH-가 요소수를 뜯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CL이 3개 붙어 있었는데 이번엔 CL 하나에 아이오딘 2개가 붙어 있는 탄소 음이온이 생겨요. 자, 아까는 CL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아이오딘이 떨어지겠죠. 왜? 아이오딘이 CL보다 결합 길이가 더 길고 요 결합이 더 편극이 되기 쉬워요. 더 좋은 이탈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이클로로카벤이 아니라 클로로아이오도 카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L 하나, 아이오딘 하나가 붙어 있는 이런 카벤이 첨가됐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고 있고요. 같은 시약인데 아연을 써버리니까 이번에는 아연에 CHCl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이오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요 다이에틸 징크니까요. 에틸기가 붙어 있는 그런 아이오딘 이런 게 붙어 있고 여기에 이중결합 이렇게 해서 여기로 쏙 들어가겠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카벤이 아까는 CH2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H 대신에 CL이 하나 붙어 있는 이런 게 붙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리만 써도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튼 착화물 형태를 거쳐서 가는 거라서 이렇게 좀 비슷한 시약이지만 거기에 넣어준 어떤 조건이냐에 따른 이런 차이점에 따라서 생성물들이 각각 달라진다라는 걸 또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트랜스 알켄에다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온 거죠. 사이먼 스미스 반응 같은 걸 진행시키면 이렇게 트랜스가 나오고요. 시스 구조에다 넣으면 시스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별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방에 쏙 들어가서 붙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또 카벤 첨가 반응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